하게 웃으면서 밥 먹는 걸 봤지. 그것도 여러 번이나. 결혼했고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널 미행했다. 뭐라고요? 고작 회사 사람이랑 밥 먹는 걸 보고 불륜 의심을 하셨다고요? 어머님, 지금이 뭐 조선시대, 고구려 시대인가요? 결혼한 여자는 회사 남직원들이랑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농담 주고받고 웃는 걸 가지고 바람 피우고 있다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머, 얘 봐라. 화내니까 눈이 더 심하게 찢어지네. 그런 표정 지으니까 더 기생년 같다. 너 찔리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지? 솔직하게 말해봐라. 그럼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말이야.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원하시면 회사 사람들 불러서 증명시켜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더러운 불륜녀가 아니라는 걸 밝혀주겠다고요. 그리고 제 눈이 어쩌고 하시면서 기생년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불쾌합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요것 봐라.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거냐? 너 지금 만나는 남자가 한둘이 아니지?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더는 이런 무서운 시어머니와 한 식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100번을 말해도 믿지 않으실 거죠? 그래요.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원하는 게 이혼이라면 당장 어머님 아들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저는 홧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진심이어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보면 누구라도 이혼할 마음을 가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안 되겠어. 엄마, 당장 이 사람한테 용서 빌어. 제 아내는 절대 바람 피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엄마 보지 않고 살겠어요. 라고 엄포를 놨답니다. 너 지금 천륜을 끊자는 말을 하는 거니?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이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아주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나는 절대 이 년한테 사과 못한다.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 분명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린 여기서 나갈게. 다신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엄마도 찾아오지 마. 그이는 진심이었는지 제 손을 잡고 일어나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 다급하게 저와 남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알았다. 사과하마. 그러니 이대로 가지 말거라. 아들, 그리고 며느라, 이 늙은이가 할 일이 없어 괜한 짓을 벌였어. 새애기 네가 문제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나도 안다. 저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려고 했지만 바닥에 주저앉아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가 딱하고 불쌍하게 보여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미행 같은 거 안 하실 거죠? 새벽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절 놀라게 하지도 않으실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새벽에 신혼집에 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널 따라다니면서 감시한 건 맞다만 너희 집에는 말없이 가본 적이 없다. 새벽 시간에는 더더욱 갈 일이 없다고. 내가 너희 집 현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어머님, 끝까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분명히 봤다고요. 거실 끝에 서서 저를 노려보는 모습을요. 내가 모든 건 인정하지만 그것만큼은 절대 아니야. 억울하다, 새아가.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이 아무래도 제가 기절했던 날은 뭔가 잘못 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제가 꿈을 꾸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시어머니가 용서를 빌었고 다시는 미행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이제 걱정을 덜어내고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스토킹이 끝나고 한 달 뒤 감기 기운이 있어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삭신이 쑤시는 바람에 욕조에서 오랫동안 반신욕을 했죠. 물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몸의 피로를 풀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안방에 있어 발가벗은 채 걸어갔어요. 그런데 안방에 발을 들이자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후유증이 남아서인지 누군가 절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닭살이 돋았죠. 저는 안방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텔레비전 옆에 단추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전에는 못 보던 것 같아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단추는 접착력이 있어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봤더니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으로 살펴보는데 단추 뒤에 영어로 CCTV라고 쓰여 있더군요. 순간 소름이 끼쳐 소리를 지르고 말았답니다. 아! 이게 뭐야? 설마 몰래카메라야? 누가 이딴 짓을 한 거야? 안 되겠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저는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보고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곧 경찰서로 잡혀갈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어. 하며 옷을 챙겨 입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침입했답니다. 이윽고 안방 앞에 선 사람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 시간에 저희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됐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람 역시 시어머니가 확실해졌죠. 요즘 몰카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데 시어머니도 집 밖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얘 새아가 아직 경찰에 신고 안 했지? 그만 핸드폰 내려놔라. 그 카메라 내가 달아둔 거니까.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어머님뿐이니까요. 어머님, 며칠 전에 대화로 다 끝내지 않았나요? 제가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또 이런 짓을 벌인 거죠? 이유나 들어봅시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젠 무서워서 더는 결혼 생활 못하겠다고요. 저에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망상에 빠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그야 네가 바람 피우고 있기 때문이잖아. 너 회사의 박철우 과장이랑 불륜 관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또 그 김민수 대리도 너랑 사귀고 있는 거 확인했다. 내가 그 사람들 집까지 미행해봤는데 네가 그 남자들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사진도 모두 찍어놨으니까 빠져나갈 생각 마라. 네? 어머님, 제 회사 사람들 이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랑 불륜이라뇨. 터무니없는 소리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하네? 내가 다 봤어. 니년이 그 남자 직원들에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커피 타주는 거 다 봤다고.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네가 수저젓가락 챙겨주는 것도 다 봤어. 회사 창고에서 니년이 돌아가면서 그 짓거리 한 것도 알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미친 소리 이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을 배려한 행동을 바람으로 본 것도 모자라 회사 내에서 제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미치셨어요? 회사 내에서 불륜을 저지르다뇨. 그리고 집에다 몰카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설마 제가 집안에서도 바람 피운다고 상상하신 거예요? 상상이 아니라 진실이잖아. 니년이 이 집에 남자를 끌어들이는 걸 수없이 많이 봤어. 회사 남자들을 돌아가면서 데려오고 술집 접대부까지 끌어들인 걸 확인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람 자체를 피운 적도 없는 데다 집에 아무도 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누굴 보고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건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너 시침이 뗄 생각하지 마라. 얼마 전에도 내 아들이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잤잖아. 너 그때 내 얼굴 보고 기절한 거 기억 안 나냐? 아, 그날이요? 역시나 꿈이 아니라 어머님이 불 꺼진 거실에서 절 노려보고 계신 게 맞으셨군요. 그런데 어머님, 그날은 제 옆에 남편뿐이었어요. 다른 날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님은 망상증 환자세요. 극도로 흥분한 저는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안방에 있던 물건들을 시어머니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은 모조리 던졌죠.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제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대먹은 짓을 하는 거냐고요? 진짜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려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집어 던지셨어요. 이거 봐라! 내가 찍은 증거들이라고! 여기 너랑 불륜을 저지른 남자들 사진이 가득이야! 네 눈깔로 직접 확인해봐! 어머님, 여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그냥 새까만 종이잖아요! 거기 자세히 보면 니년이 꼬리치는 면상이랑 남자들이랑 그 짓하는 모습이 다 보인다고! 자세히 보란 말이야!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사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까만 어둠뿐이었답니다. 제가 자신을 집어 던지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다시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 던졌더니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제 뺨을 날리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물건을 집어 던져? 네가 돌아도 완전히 돌았구나. 아니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지. 네 추악한 속내를 보니 오히려 반갑다 이년아. 역시 넌 내 예상대로 개차반인 년이었어. 남자 관계도 그렇고 성질머리도 그렇고 말이야.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으시겠어요? 1000만 번을 말해도 너를 믿지 않아. 너는 눈이 쭉 찢어진 게 딱 봐도 기생관상이 확실한 년이야. 내 아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못 속인다, 이 걸레 같은 년아. 어머님 안 되겠네요. 어머님 아들한테 바로 전화해야겠어요. 그럼 누가 겁먹을 줄 아냐? 니년이 바람 피운 증거가 나한테 다 있는데 괜찮겠어? 그래, 불러봐라. 내 아들하고 같이 니년 초상을 치러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우지도 않은 바람 증거가 있다면서 으르렁거리는데 기가 차고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지금 상황을 모두 알려줬습니다. 반신욕을 하고 맨몸으로 안방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과 저희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캐내려고 도활하게 밀가루를 뿌려 숫자를 조합해 풀었다는 걸 덧붙이면서 말이죠. 또 억지를 써가면서 제가 바람 피웠다고 주장하는 태도까지 모조리 알려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알겠다고 지금 당장 달려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혼자 상대해야 해서 겁을 먹었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거실 바닥으로 질질 끌고 나갔어요.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세던지 쉽게 풀질 못했답니다. 거기서 끝이면 참을 수 있었지만 곧 어머님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가격했어요. 이년아! 이년이 남자들한테 꼬리를 살랑대면서 흔드는 걸 다 봤는데도 끝까지 발뺌이냐? 너 같은 기생년은 살 자격이 없어. 죽어도 싸다고! 이거 놓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못 참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똑같이 머리채 잡고 주먹질하겠어요? 아이씨구, 아주 찌랄을 하는구나. 몸뚱이를 함부로 굴리는 주제 어디서 바라기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에게 주먹을 뻗으려고 하자 제가 먼저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입을 때려버렸어요.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려서 바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따귀를 날리면서 패악질을 했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인연이 치애미를 패는 거냐? 오냐, 좋다. 오늘 끝까지 가보자고. 제 밑에 깔려있던 시어머니는 다시 제 머리채를 잡으며 발악했고 저 또한 더 세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조금 있으면 남편이 와서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계속 제압하고 있기로 했죠. 이윽고 현관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들리며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입을 열더군요. 저기 왔네. 니년이랑 바람 피운 남자들 말이야. 내 아들이 다 끌고 이리로 온 거라고. 이제야 알겠냐? 이 기생년아? 오늘이 니년 끝장나는 날이라고.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여보. 경찰들이랑 정신병원 간호사들 데려왔어. 시어머니가 제 불륜 상대들로 본 남자들은 어머님을 잡으러 온 경찰들과 정신병원 간호사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가 용서를 빈 날 정신병인 걸 알고 전문가들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을 확신하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입원자 동의 없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사람을 시켜 한 달 동안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했고, 오늘 안방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가 확실한 정신병 환자라는 걸 확인해줘서 경찰과 정신병원에 연락해 시어머니를 잡으려고 때로 집안에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경찰관 둘이 시어머니의 두 팔을 잡으며 저에게 멀찌감치 떨어지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발악했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왜 나를 잡고 난리야? 니놈들 모두 천연이랑 잠자리 가졌잖아. 아들아, 이것들 모두 상간남들이야. 너도 속고 있는 거라고. 그이는 저를 아는 채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내려다보며 엄마,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하네요. 엄마는 잊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어내서 제 아내가 바람 피우는 여자로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냐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찰과 간호사들의 제압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쓰며 대답했답니다. 아이,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건 네가 안고 있는 그년이라고. 그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모르고 있나 본데 아주 더러운 계집이야. 당장 떨어져. 그 기생년이랑 계속 살다간 네 인생 망치고 말 거라고. 남편은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경찰들 손에 맡기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의 미친 발악 때문에 수갑과 포승줄을 묶고 저희 집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찾아온 고요한 침묵이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끌려간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입원 동의서를 쓰려고 시어머니가 떠나고 30분 뒤에 출발했답니다. 저를 스토킹하고 몰카까지 설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이 보호자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증세가 불안장애, ADHD, 과대망상증, 분노조절장애, 조현병까지 있다며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나란히 앉은 저희 부부는 입원 동의서를 읽어보고 사인을 했답니다. 이로써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방 화면을 보여줬는데 발광하며 탈출하려는 어머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에서는 저에 대한 비난과 욕을 내지르면서 말이죠. 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시어머니를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네요. 어쨌든 모든 과정을 밟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멀쩡하게 사회로 나와 똑같이 절 괴롭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가 다 됐다고 퇴원하면 어쩌지? 그러자 남편이 제 어깨를 쓸어내리며 말하더군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치료된다 해도 당신과 만날 일이 없게 해줄게. 요양원에 모시든지 시골에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 고마워 여보. 이제 다 끝난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집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트라우마가 심할 걸 우려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했죠.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과 약을 놓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믿기지 않으시죠?
정말 살벌한 시어머니가 뭔지 제대로 들으셨죠? 여러 사연자분들이 시댁과 갈등을 빚고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이야기로 위안을 삼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댓글 한마디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럼 저는 건강을 챙기고 아이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